안녕하세요. 필코리아 테크놀로지 이숙부장입니다. 오늘 웹엑스로 진행되는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는 나노스트링사의 엔카운터 어널리시스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발표하는 중간 혹은 발표하는 중간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시면은 채팅창에다가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중에 발표가 다 끝나고 나면, 세미나가 다 끝나고 나면 음소거 하셨던 거 해제하시고 저한테 직접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나노스 엔카운터 어널리시스 시스템 관련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카운터 어널리시스 시스템은 장비의 이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특정한 시료에서 추출이 된 RNA나 혹은 DNA를 이용을 해서 특정 유전자에 대한 발현량을 정량을 해서 그 정량 수치를 카운팅된 수치로 보여주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세미나 진행하면서 엔카운터 어널리시스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테크놀로지, 워크플로우, 그리고 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해당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선생님께서 어떤 연구에 적용을 하실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선생님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을지를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노스트링은 2003년도에 미국 시애틀을 기반으로 해서 셋업이 된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2008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나노스트링 엔카운터라고 하는 장비를 릴리즈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해당 장비를 이용을 해서 많은 논문들이 퍼블리시가 되었는데요. 지금 세미나를 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총 3,547편의 논문이 전 세계적으로 엔카운터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퍼블리시가 됐고요. 국내 연구자에 의해서 퍼블리시된 논문도 200편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자들이 이 해당 엔카운터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많은 논문들을 퍼블리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엔카운터 시스템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셨던 분들이 엔카운터 시스템의 특징에 대해서 인용을 한 그런 단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빠르다, 정확하다, 혹은 심플하다, 쉽다, 그리고 릴라이어블하고 센서티비티한 결과들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정량이 가능하다, 이런 식의 문구들을 많이 인용을 해서 나노스팅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들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제 제가 발표하는 중간중간 워크플로우라든지 혹은 테크놀로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왜 실제로 나노스팅 장비를 이용을 했던 유저들이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을 해서 나노스팅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노스팅 시스템은 하나의 시스템 위에서 상당히 많은 다양한 실험들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나노스팅 시스템은 시스템 종류는 하나지만 그 시스템 위에서 지노믹 DNA를 이용을 해서 혹은 토탈 RNA를 이용을 해서 그리고 프로테인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실험들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나노스팅 시스템은 지노믹 DNA를 이용을 해서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 관련된 연구 혹은 인델이라든지 스닙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RNA를 이용을 해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그리고 가장 많이 이용들을 하고 계시는데 특정한 티슈라든지 혹은 셀이라든지 다양한 샘플에서 토탈 RNA를 익스트랙션 하신 다음에 메신저 RNA에 대한 발현량을 확인을 하신다든지 마이크로 RNA 발현량을 확인하는 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히 마이크로 RNA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께서 타겟으로 하는 마이크로 RNA가 또 레귤레이션을 하는 메신저 RNA에 대한 발현량 정도를 이제 확인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그래서 나노스팅에서는 싱글 튜브에서 마이크로 RNA 그리고 메신저 RNA를 동시에 정량할 수 있는 이런 어플리케이션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메신저 RNA나 마이크로 RNA뿐만이 아니라 어떤 캔서나 디지즈의 어떤 디벨롭먼트에 관여를 해서 레귤레이션하는 그런 프로세스에 관여하는 넌코딩 RNA에 대한 발현량들도 정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노믹 DNA 상에서 트랜스로케이션이 일어나고, 그리고 실제 이 트랜스로케이션과 관련된 유전자가 RNA 상에서 발현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부분에 좀 포커싱을 하셔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연구자들을 위해서 퓨전진 어세이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도 똑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RNA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50나노그램에서 100나노그램의 토탈 RNA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요. 최근에 캔서 관련된 연구, 특히 서큘레이팅 튜머 셀이라든지 이런 연구들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적은 양의 셀을 가지고 혹은 아주 적은 양의 RNA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경우가 이제 종종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노스팅에서는 벌크한 혹은 많은 양의 토탈 RNA가 아닌 아주 로우 인풋의 RNA 혹은 싱글 셀을 이용을 해서 각각의 셀에서의 발현량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연구할 수 있게끔 싱글 셀 익스프레션 어플리케이션도 동일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뒤쪽에서 나노스팅 시스템 혹은 나노스팅 테크놀로지의 장점이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가장 큰 나노스팅의 큰 장점은 특정한 엔자임을 가지고 증폭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그런데 싱글셀 익스프레션 어세이 같은 경우는 워낙이나 적은 양의 RNA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싱글셀 익스프레션 어세이만 특정한 효소를 이용을 해서 증폭을 한 다음에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엔카운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노믹 DNA 그리고 RNA를 이용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해서 실험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가장 최근에 저희가 프로테인 어세이가 또 똑같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블러드에서 유래된 림포사이트라든지 혹은 컬처된 그 셀들을 이용을 해서, 그리고 FFP 티슈라든지 프레쉬 프로즌 티슈를 이용을 해서 그 위에서 다양한 프로테인에 대한 발현량들을 정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아직은 커스터마이징은 불가능하시고요. 나노스팅에서 제공하는 이뮨 관련된 혹은 저희가 캔서 패스웨이와 관련된 이런 패널 키트들을 이용을 해서 동시에 30개 정도의 프로테인에 대해서 멀티플렉싱 한 다음에 각각의 프로테인에 대한 발현량을 정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나노스팅 엔카운터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아직 저희가 의료 장비로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리서치용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미국이라든지 유럽, 호주, 그리고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이 나노스팅 장비가 의료용으로 승인을 받아서 진단용으로까지 확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국내에서는 리서치용으로 다양한 연구에 적용하실 수가 있지만 향후에는 진단까지 확장하실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노스팅 시스템이 기존의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시던 그런 테크놀로지와 비교를 해서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노스팅 엔카운터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앰플리피케이션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기본적으로 특정한 티슈나 혹은 셀에서 RNA를 익스트랙션 하신 다음에 유전자에 대한 발현량을 정량을 하시려면 RNA를 익스트랙션 하시고, 그리고 cDNA를 만들고, 그리고 PCR 과정을 통해서 특정한 유전자의 발현량을 정량을 하게 되는데요. 나노스팅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드린 RT 과정이라든지 PCR 과정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준비된 시료에서 RNA를 익스트랙션 하신 다음에 다이렉트로 저희가 하이브리다이제이션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렇게 하이브리다이제이션 과정을 거쳐가지고 실험들을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엔자임을 이용을 해서 앰플리피케이션하는 과정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자임을 이용을 한 앰플리피케이션 과정이 없기 때문에 엔자임 바이어스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선생님들께서 RNA를 가지고 실험을 하실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RNA를 뽑는 과정 혹은 보관하는 과정에서 프래그멘테이션이 발생을 하거나 혹은 추출된 RNA의 퓨리티가 좋지 않았을 경우에는 샘플에서 다시 RNA를 추출해야 되는 과정을 반복을 하셔야 되는데요. 나노스팅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특정한 엔자임을 이용해서 증폭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RNA 퀄리티가 좋지 않아도 혹은 RNA 퓨리티가 좋지 않아도 실험을 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장점은 멀티플렉싱 효율입니다.
나노스팅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싱글 튜브에서 적게는 50나노그램, 많게는 뭐 200나노그램, 300나노그램이 될 수 있겠지만 적게는 50나노그램의 토탈 RNA를 이용을 해서 싱글 튜브에서 동시에 800개의 유전자까지 멀티플렉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의 유전자와 하나의 디지즈의 연관관계가 아니라 다양한 유전자들을 포진을 시킨 다음에 각각의 유전자들 간의 어떠한 인터랙션으로 인해서 디지즈가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패스웨이를 통해서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연구를 나노스윙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스윙 시스템 같은 경우는 50나노그램의 토탈 RNA를 이용을 해서 싱글 튜브에서 800개의 유전자에 대해서 동시에 멀티플렉싱을 한다라는 게 또 다른 특징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특징은 나노스윙 시스템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시그널을 디텍션하지 않습니다. 제가 뒤쪽에서 나노스팅에서 사용하는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나노스팅은 기존의 실험 방법과 달리 디지털 카운팅 방법을 이용을 해서 실험들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발현량이 아주 낮은 샘플부터 발현량이 아주 높은 샘플들까지 디텍션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나노스팅의 마지막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나노스팅은 아주 심플하고 빠른 워크플로우를 이용을 해서 실험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실험을 할 때 매뉴얼로 뭔가 핸들링 하는데 드는 시간이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모든 과정들이 풀 오토메이션 과정을 통해서 실험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워크플로우가 매우 심플하고 그리고 빠르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워크플로우가 심플하고 빠르다 보면은 각각 실험자 간의 편차가 적은 그런 릴라이어블한 결과들을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노스팅 시스템을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면은 엔자임 바이어스가 없는, 그러면서 동시에 많은 숫자의 유전자를 멀티플렉싱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나노스팅 엔카운터 시스템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노스팅 엔카운터 시스템이 어떠한 테크놀로지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증폭도 하지 않고 하나의 싱글 튜브에서 800개 유전자까지 멀티플렉싱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스팅은 선생님들께서 리얼타임 PCR 할 때 사용하시는 올리고머 있으시잖아요. 프라이머도 있고 혹은 프로브도 있을 텐데 저희 이 나노스팅 엔카운터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도 올리고머 기술입니다. 근데 보시면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다른 점을 위주로 해서 이 나노스팅에서 사용하고 있는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스팅에서는 우선 타겟 스페시픽하게 100모로 저희가 프로브를 디자인하게 됩니다. 물론 이 프로브 디자인하는 거는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는 거는 아니고요. 나노스팅에서 타겟 스페시픽하게 100모로 저희가 프로브를 디자인하게 되고요. 디자인은 100모로 하되 저희가 합성을 할 때는 가운데로 뚝 잘라서 50모로 프로브를 합성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한쪽에는 저희가 50모 뒤쪽에 바이오틴을 레이블링을 해서 캡처 프로브를 만들게 되고요. 이 캡처 프로브 같은 경우는 나중에 스트랍타비딘하고 결합을 해서 저희가 와싱하는 과정이라든지 혹은 시그널을 디텍션하는 과정에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하나 이제 반쪽에 50모 같은 경우는 뒤쪽에 저희가 타겟 스페시픽한 레포터 프로브를 레이블링을 하게 되는데 나노스팅에서는 이 타겟 스페시픽한 레포터 프로브를 바코드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코드가 나노스팅에서 페이턴트를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선생님께서 리얼타임 PCR 할 때 사용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플로레센스 다이를 하나를 레이블링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리얼타임 PCR 같은 경우는 선생님께서 필미라든지 팩스라든지 조라든지 특정한 플로레센스 다이를 하나를 레이블링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나노스팅 시스템 같은 경우는 빨파, 노초 4가지 색깔이 나는 플로레센스 다이를 이용을 하고요. 대신에 이 4가지 색깔을 좀 배열을 시켜서 스팟을 6개로 조합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4의 60개의 조합이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서 같은 색깔이 나오는 조합을 제외를 시켜요. 파랑 다음에 파랑이 나오던가 노랑 다음에 노랑이 나오는 이런 그 플로레센스 다이의 조합을 제외를 시키고 각각 다른 색깔의 다이가 레이블링 될 수 있게끔 저희가 다이를 이제 배열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6개의 조합이 나오게끔 저희가 바코드를 이제 조합을 시킨 다음에 이거를 각각의 유전자 하나하나들마다 코딩을 시켜주게 됩니다. 예로 이 유전자가 만약에 나는 액틴에 대해서 발현량을 정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액틴의 하이브리다이제이션 될 수 있게끔 100모로 스페시픽하게 올리고모를 디자인하고요.
뒤쪽에다가 파랑, 노랑, 빨강, 파랑, 녹색, 파랑 이렇게 그 색깔이 나타나는 바코드를 레이블링을 시켜준 다음에 얘를 액틴으로 이제 코딩을 시켜주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특정한 시료에서 익스트랙션된 RNA 혹은 프로테인 혹은 DNA에다가 여기서 합성이 된 100먹짜리의 프로브를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시켜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되면 50만 붙은 프로브라든지 혹은 바인딩이 안 된 프로브라든지 혹은 RNA는 장비 안에서 와싱하는 과정에서 다 제거가 되게 되고요. 이렇게 100머 형태로 완벽하게 하이브리다이제이션 되어져 있는 애들만 최종적으로 저희가 시그널을 이제 디텍션해서 결과를 도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슈도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실험을 진행을 할 때는 카트리지라고 하는 곳에서 실험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보시면 이 왼쪽에 가장 오른쪽 위쪽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에 밑에까지 하나하나 바코드 시그널이 디텍션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결국은 하나의 유전자를 뜻하게 되고요. 장비 내에서 이 전체 서페이스를 전적으로 스캔을 하게 됩니다. 스캔을 한 다음에 같은 바코드 시그널이 디텍션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같은 유전자가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비에서 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전체 서페이스를 스캔을 한 다음에는 자동으로 그 바코드의 시그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솔팅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샘플에서 각각의 유전자가 몇 개씩 있었는지 카운팅된 결과들을 도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출이 된 결과들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이제 어널리시스하고 각각의 샘플에서 각각의 유전자가 몇 개씩 있는지 그리고 컨트롤 샘플하고 서로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발현량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나중에 이제 분석 데이터를 통해서 타겟으로 하고 있는 유전자에 대한 발현량을 정량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나노스팅에서는 엔솔버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고요. 엔솔버 소프트웨어는 프리로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내가 직접 내 데이터를 핸들링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엔솔버 소프트웨어를 선생님들 노트북에다가 인스톨레이션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달 드리는 로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하시게 되고 분석을 진행하시게 되면 가장 간단하게는 엑셀 파일 4개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서페이스를 다 스캔한 다음에 각각의 유전자에 대해서 몇 개나 있는지 카운팅된 숫자가 나오잖아요. 정말 그냥 로 데이터 형태로 카운팅된 그 결과치에 대해서 엑셀 파일 데이터가 하나가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나노스팅 시스템을 가지고 실험을 할 때는 선생님께서 리얼타임 PCR 실험하실 때도 특정한 레퍼런스 유전자를 이용을 해서 노멀리제이션을 하잖아요. 나노스팅도 똑같이 노멀리제이션 과정을 거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패널 키트를 쓴다든지 아니면 선생님께서 타겟으로 하는 유전자에 대해서만 실험을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타겟 유전자에 노멀리제이션에 사용되는 하우스키핑진 유전자를 3개 정도, 3개 이상 포함을 시켜서 실험을 하게 되고요. 카운팅된 로 데이터를 이제 선생님들께서 각각 실험에서 포함시켰던 하우스키핑진 유전자를 이용을 해서 노멀리제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로 데이터, 그 다음에는 노멀리제이션 데이터가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혹시 선생님들께서 실험을 하실 때 각각 그룹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테스트 그룹 혹은 컨트롤 그룹 이렇게 그룹들이 있다라고 하면 각각의 그룹에서 카운팅된 숫자에 대해서 저희가 평균값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 이 평균값을 저희가 그룹 데이터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 데이터, 노멀리제이션 데이터, 그리고 그룹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요. 선생님들께 전국에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거는 내가 타겟으로 하는 유전자에 대해서 발현량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혹은 감소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원하실 텐데 저희가 그래서 이 그룹 데이터 혹은 노멀리제이션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레이쇼 데이터를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엑셀 파일 4개, 로 데이터, 노멀리제이션 데이터, 그룹 데이터, 그리고 레이쇼 데이터 이 4개의 엑셀 파일 데이터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요. 이 레이쇼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배 이상 혹은 2배 이하로 그러니까 2배 이상 증가 혹은 감소된 유전자를 솔팅을 해서 선생님께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 엔솔버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선생님께서 이제 논문에다가 자료를 인용을 하실 때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힙맵 데이터, 이런 데이터도 많이 인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엔솔버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4개의 엑셀 파일 데이터 그리고 힙맵 데이터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특정한 패널 키트, 그러니까 펜캔서라고 붙어있는 그런 패널 키트들이 있는데, 이런 펜캔서 패널 키트들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시게 되면 이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정한 패스웨이에 대한 패스뷰 데이터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간에 그리고 샘플 간에 발현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서 특정한 유전자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박스 플롯이라든지 혹은 바이올린 플롯이라든지 이런 필기 형태의 데이터들도 엔솔버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선생님께서 구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기본 분석 데이터를 제공을 해드리고, 만약 선생님께서 직접 본인의 데이터를 핸들링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이제 방문 드리고 이 엔솔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드리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되게 손쉽게 본인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다는 것도 나노스윙 시스템의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엔카운터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특징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어떤 테크놀로지를 이용을 해서 실험이 진행이 되는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엔카운터 시스템 같은 경우는 되게 심플하고 패스트한 워크플로우를 이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엔카운터 시스템을 가지고 어떤 실험 방법을 통해 가지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생님께서 실험을 진행을 하시려면 RNA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실험하고자 하는 셀이나 티슈 혹은 리퀴드 바이옵시 샘플에서 토탈 RNA를 익스트랙션 하시거나, 혹은 선생님들께서 오는 셀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싶은데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셀 양이 너무 적으실 경우, 그래서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의 셀밖에 없을 경우에는 굳이 토탈 RNA까지 익스트랙션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라이시스 버퍼를 넣어서 셀 라이세이트 상태로도 다이렉트로 실험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양의 RNA가 있다라고 하시면 선생님께서 RNA를 익스트랙션 하시면 되고요. 만약의 경우에 나는 셀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너무 셀 양이 적어서 나는 셀 라이세이트로 실험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셀 라이세이트 상태로도 다이렉트로 실험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RNA 혹은 셀 라이세이트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100머짜리 프로브 있죠? 그 프로브 세트들을 디자인하고 그리고 합성해서 이제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추출된 RNA 그리고 프로브를 섞어서 이제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해주면 됩니다. 실제 나노스윙의 워크플로우는 2일이 걸리거든요. 이틀이 걸리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하이브리다이제이션 스텝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다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제가 65도씨 PCR 머신에서 16시간에서 30시간이 넘지 않게끔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거의 대부분 퇴근 무렵에 저희가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해요. 그래서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퇴근 무렵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 아침이면 하이브리다이제이션 과정이 이제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끝난 샘플을 엔카운터 장비에 넣어서 스타트를 하시게 되면 와싱하는 과정, 그 다음에 카운팅하는 과정이 풀 오토메이션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장비에서 한 5시간 혹은 6시간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선생님들께서 카운팅된 데이터를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엔솔버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시게 되면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타겟 유전자에 대한 발현량을 정량한 데이터를 구축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날에는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타겟으로 하는 프로브 그리고 RNA 샘플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되고요. 이 RNA 샘플 그리고 프로브 그리고 거기에 하이브리다이제이션 그 버퍼를 넣어서 저희가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정은 16시간 혹은 30시간이 넘지 않게끔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날 이제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진행을 하시고 이튿날이 되게 되면 이제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종료가 되죠. 그러면 종료가 된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끝난 샘플을 장비에다 올리시면 되고요. 이 장비에 올리는 과정부터 올려놓고 난 다음부터 퓨리파이를 하거나 혹은 고정을 시키거나 혹은 나중에 시그널을 카운팅하는 이 과정은 풀 오토메이션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선 타겟으로 하고 있는 프로브, 그리고 RNA 같은 경우 그 안에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가장 위쪽에 왼쪽 보이는 그림처럼 완벽한 형태로 100머의 프로브가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되게 되고요. 만약의 경우에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요 남아있는 프로브라든지 혹은 RNA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와싱하는 과정에서 다 제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100머짜리의 프로브가 타겟 RNA에 이제 하이브리다이제이션 된 이 샘플들만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카운팅을 하게 되고요. 이 카운팅된 수치 같은 경우는 장비 내에서 바코드의 시그널별로 자동으로 솔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팅이 된 이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서 엔솔버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시게 되면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유전자에 대한 발현량 정도를 정량해서 데이터를 구축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노싱 엔카운터 시스템을 이용을 해가지고 실험을 하게 됐을 때 어떠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 퍼블리시가 된 데이터 몇 개를 통해 이 데이터 퀄리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나노스팅 시스템을 국내에 런칭을 한 게 2012년도에 런칭을 했고요. 그리고 이 나노스팅 시스템을 너무나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나노스팅 시스템이 국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던 혹은 이걸 경험해 보신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나노스팅 시스템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면 그 당시 가장 많이 비교를 하셨던 테크놀로지가 qPCR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나노스팅 시스템이 기존에 그리고 지금도 선생님들께서 특정한 유전자의 발현량을 정량을 하실 때 리얼타임 PCR들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 리얼타임 PCR하고 서로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식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센서티비티는 어느 정도의 센서티비티를 갖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셀에 퍼블리시가 된 데이터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나노스팅 시스템 그리고 ABI의 스테반 플러스 리얼타임 PCR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보시면 나노스팅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디텍션을 하던 아니면 리얼타임 PCR 시스템을 가지고 디텍션을 하던 간에 거의 디텍션 되는 비율이 비슷하게 디텍션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편차도 매우 적고 그리고 리얼타임 PCR과 나노스팅 시스템 사이에 코릴레이션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도출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노스팅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도 리얼타임 PCR만큼의 센서티비티를 갖는 아주 릴라이어블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해당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그러면 리얼타임 PCR과 나노스팅 시스템을 가지고 서로 같은 샘플을 반복적으로 실험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얻어지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보시면 나노스팅 시스템을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리얼타임 PCR을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보다 훨씬 샘플 간의 편차가 적은 결과가 도출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나노스팅 시스템이 리얼타임 PCR보다 훨씬 샘플 간의 편차가 적은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반증을 하는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생님께서 리얼타임 PCR 시스템을 가지고 실험을 할 때는 같은 샘플을 가지고 반복하는 그런 실험들을 진행을 하시는데 나노스팅 시스템을 가지고 실험을 할 때는 같은 샘플을 가지고 반복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실제 나노스팅 시스템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같은 그룹을 가지고 여러 샘플을 가지고 실험을 하시는 분들은 계시지만 같은 샘플을 반복해서 실험하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샘플에 대한 로스를 줄이면서 그리고 센서티비티가 높은 그런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데이터는 제가 나노스팅 시스템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퀄리티가 좋지 않은 RNA를 가지고 실험을 해도 아주 퀄리티가 높은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를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 실험에서 사용한 티슈는요. 하나는 프레시 프로즌 티슈를 사용을 했고요. 하나는 FFP 티슈를 사용을 했습니다. FFP 티슈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종양 샘플을 가지고 실험을 할 때
포르말린으로 픽싱을 하고 파라핀으로 인베이딩한 그런 파라핀 블럭 샘플들이 있거든요. 그 파라핀 블럭 샘플을 저희가 FFP 샘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FFP 샘플 같은 경우는 종양 연구에 되게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러니까 주로 이용이 되는 그런 샘플의 종류인데, 이 티슈가 아무래도 포르말린으로 픽싱을 하고 파라핀으로 인베이딩을 하다 보니까 RNA를 추출을 하면 RNA가 되게 심하게 깨져 있다는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캔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FFP 샘플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싶어도 RNA 퀄리티가 좋지 못해서 실험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를 보시면 선생님들께서 내가 퀄리티가 좋지 않은 샘플을 가지고도 충분히 실험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 이 실험은 하나의 종양 조직을 떼낸 다음에 얘를 이제 반으로 나누고 하나는 프레시 프로든 상태로, 하나는 FFP 티슈 상태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우선 오리진이 동일하잖아요. 오리진이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테크놀로지를 이용을 해도 나중에 정량된 결과가 똑같아야 된다라는 이제 저희가 가설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엔카운터 시스템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면 프레시 프로즌 샘플이든 FFP 샘플이든 간에 상관없이 되게 코릴레이션이 좋은 결과가 도출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내가 어떤 특정한 샘플에서 추출을 한 RNA 퀄리티가 좋든 혹은 좋지 않든은 상관없이 엔카운터 시스템에서는 되게 퀄리티가 높은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거를 제가 플랫폼을 바꿔서 리얼타임 PCR로 실험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코릴레이션이 반 정도로 뚝 떨어지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레시 프로즌 티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RNA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데이터가 도출이 되지만 FFP 티슈 상태로 보관을 한 티슈 같은 경우에는 RNA 퀄리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제 발현이 되어져 있던 RNA, 유전자도 발현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은 결과가 도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나노스틱 엔카운터 시스템이 퀄리티가 좋지 않은 RNA를 이용을 해서도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그리고 퀄리티가 높은 그런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나노스틱 엔카운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워크플로우가 되게 심플하고 그리고 패스트하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험자의 손을 타지 않는 그런 재현성 높은 결과가 도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실험은 각각 똑같은 프로브 세트 그리고 RNA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다만 실험하는 사이트를 달리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하나는 캐나다, 하나는 미국, 하나는 스위스. 그래서 각각 다른 사람이 각각 다른 시스템을 이용해서 실험을 했고요. 하지만 각각 사이트별로 코릴레이션을 보면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이 각각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실험을 하더라도 상당히 코릴레이션이 좋은 데이터가 도출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노스틱은 나노스틱 엔카운터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인해서 되게 릴라이어블하면서 혹은 재현성이 높은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된다는 것을 해당 결과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2012년도에 나노스틱이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저희가 서비스를 진행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엔카운터 시스템을 소개를 하면 가장 많이 비교하셨던 대상이 리얼타임 PCR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선생님들께서 어떤 특정한 유전자의 발현량을 보건 혹은 그러니까 특정한 유전자의 발현량을 보거나 혹은 디스커버리 혹은 스크리닝 개념으로 RNA-seq 관련된 실험들, NGS를 이용을 한 실험들을 되게 많이 진행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는 나노스틱 시스템을 소개를 시켜드리면 그러면 RNA-seq 데이터하고 서로 비교를 했을 때 어떤 데이터가 도출이 되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엔카운터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혹은 RNA-seq, NGS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실험을 했을 때 얼마나 코릴레이션이 좋은 결과가 도출이 되는지를 비교한 데이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특정 어떤 데이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엔카운터 시스템이 훨씬 더 센서티비티라든지 혹은 센서티비티가 높은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되고요. 거의 엔카운터 시스템이나 RNA-seq이 데이터를 서로 비교를 했을 때 거의 비슷한 데이터가 도출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단순히 몇 개의 유전자가 아니라 되게 많은 숫자에 대한 유전자에 대해서 스크리닝을 하거나 혹은 디스커버리 용도로 RNA-seq을 내가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충분히 나노스팅이 RNA-seq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선생님께서 그런 의문은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나노스팅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싱글 튜브에서 최대 800개 유전자 밖에 멀티플렉싱 못 하잖아요. 근데 RNA-seq 같은 경우는 토탈 트랜스크립톰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들을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유전자 개수에는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노스팅 엔카운터 시스템 같은 경우는요, 특정한 카테고리, 이뮤놀로지라든지 혹은 캔서라든지 인플라메이션이라든지 이런 쪽에 패널 키트들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좀 더 많은 숫자에 대해서 어떤 유전자의 발현량을 보고 싶은데 나는 또 보고자 하는 특정한 카테고리가 있다라고 하시면 나노스팅 엔카운터 시스템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RNA-seq과 비슷하게 스크리닝 혹은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선생님이 원하시는 타겟 유전자를 찾아내실 수가 있고요. 그래도 나는 엔카운터 시스템에 제공하는 그런 패널 키트들에 포함된 유전자 개수보다는 훨씬 더 많은 유전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우선 RNA-seq을 통해서 선생님께서 스크리닝이나 혹은 디스커버리 과정을 거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찾아지는 유전자가 뭐 10개 미만의 적은 숫자라고 하시면 리얼타임 PCR이라든지 다른 기술들을 이용해서 밸리데이션을 하면 되지만 만약에 스크리닝이라든지 혹은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찾아낸 유전자가 50개 이상이 된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RNA-seq에 대한 데이터를 밸리데이션 하시거나 혹은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거쳐서 내가 어떤 진단 형식의 혹은 뭔가 테스트 형식의 키트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나노스팅 시스템을 RNA-seq 뒷 단계에 사용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좀 데이터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좀 더 신뢰도가 높은 그런 데이터를 구축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요, 되게 많은 연구자들이 실제 나노스팅 엔카운터 시스템을 이용을 해가지고 실험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고, 전 세계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 나노스팅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지금 많은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여드리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국 유저들의 포커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실제 나노스팅 시스템을 직접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서비스를 통해서 나노스팅을 이제 경험을 하신 분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페이퍼를 퍼블리시 하신 분들한테 이제 저희가 질문을 해서 왜 엔카운터 시스템을 당신의 연구에 사용을 하냐라고 저희가 물어본 거거든요. 그리고 그 질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엔카운터를 사용하셨던 분들이 이제 대답을 해준 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실제 이 나노스팅 시스템 같은 경우는 리얼타임 PCR을 이용을 해서 밸리데이션 했을 때와도 거의 비슷한 결과들을 도출시킬 수가 있고요. PC라든지 혹은 IHC 결과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그 결과보다 훨씬 더 센서티비티 혹은 스페시피시티가 높은 결과가 도출이 되면서 상당히 코릴레이션이 높은 결과가 도출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이 나노스팅 엔카운터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실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논문을 퍼블리시를 했다라고 이제 실제 유저들이 대답을 해준 거고요. 이전에는 마이크로 어레이 방식이라든지 혹은 RNA-seq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실험들을 많이 했었는데 RNA-seq이나 혹은 마이크로 어레이 방식에 비해서 훨씬 워크플로우도 심플하면서 그거보다도 훨씬 릴라이어블한 결과들이 도출이 되기 때문에 현재 나노스팅 시스템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실제 유저의 이제 답변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현재 다양한 샘플에서 추출이 된 RNA나 혹은 지노믹 DNA를 이용을 해서 유전자에 대한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 혹은 유전자에 대한 발현량을 정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충분히 나노스팅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도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기 있는 답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 나노스팅 시스템 같은 경우는 현재 병원에 가장 많이 셋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실제 이 나노스윙 시스템이 휴먼에만 적용을 해서 실험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RNA는 어차피 RNA이기 때문에 휴먼뿐만이 아니라 애니멀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미생물까지 다양한 스피시스에서 추출이 된 RNA나 혹은 지노믹 DNA를 이용을 해서 실험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선생님들께서 휴먼이나 혹은 애니멀 샘플을 가지고 나는 실험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요 샘플 타입들은 이미 저희 실험실에서 혹은 이 장비가 셋업이 되어져 있는 곳에서 실험들을 하고 있는 샘플이거든요. 가장 많게는 셀, 티슈, 그리고 FFP 티슈를 이용을 해서 실험들을 하고 계시고요. 최근에는 리퀴드 바이옵시 샘플들을 이용을 해서 실험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리퀴드 바이옵시 샘플에서 추출이 되어진 마이크로 RNA라든지 혹은 리퀴드 바이옵시 샘플에서 추출이 된 메신저 RNA라든지 다양한 이런 리퀴드 바이옵시 샘플에서 추출이 된 RNA를 이용을 해서 선생님들이 실험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또 엑소점을 이용을 한 연구들을 되게 많이 진행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엑소점을 분리한 다음에 그 엑소점에서 추출된 RNA를 이용을 해서 마이크로 RNA에 대한 어세이를 진행을 하신다든지 혹은 메신저 RNA에 대한 어세이를 진행을 하신다든지 다양한 휴먼이나 애니멀에서 유래된 그런 샘플들을 이용을 해서 실험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나노스윙 엔카운터 시스템 같은 경우는 박테리아라든지 바이러스에서도 상당히 많은 실험들이 이미 진행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어떤 인펙션 디지즈라든지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스페시스 상관없이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혹은 유카리오틱 셀을 이용을 해서 실험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아주 다양한 플랜트 샘플들을 이용을 해서도 이미 실험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나는 박테리아도 아니고 바이러스도 아니고 애니멀도 아니고 휴먼이 아닌 플랜트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충분히 플랜트를 이용을 해서도 선생님께서 실험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 디지스트에 계시는 연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엔카운터 기술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타겟으로 하고 있는 유전자를 이용을 해서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하신 다음에 특정한 유전자에 대한 발현량을 정량하는 그런 용도로 실험들을 많이 진행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휴먼이나 애니멀뿐만이 아니라 플랜트, 박테리아 그리고 바이러스 종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샘플들을 이용을 해서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실험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거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엔카운터 시스템에서 저희가 플렉스셋이라고 하는 리에이전트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플렉스셋 같은 경우는 선생님께서 보고자 하는 유전자는 적고 샘플이 되게 많을 경우에 저희가 이제 샘플을 풀링을 해가지고 동시에 실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96개 샘플 그리고 많게는 24개의 유전자에 대해서 저희가 동시에 실험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실험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 유전자 수는 그리 많지 않지만 많은 숫자의 샘플에 대해서 동시에 멀티플렉싱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샘플을 대상으로 해서 리얼타임 PCR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지금 보여드리는 엔카운터 플렉스셋 리에이전트를 이용을 해서 실험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숫자의 샘플에 대해서 실험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러한 실험에 또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나노스윙 시스템은 저희가 3가지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리서치용으로 사용을 하는 그 개념으로 내가 실험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스프린트 시스템 혹은 맥스 시스템을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스프린트 시스템은 저희가 와싱하는 과정, 카운팅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가 올인원으로 제공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처리하는 샘플이 12샘플에서 나는 24샘플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하셨을 경우에는 스프린트 시스템을 셋업을 해서 직접 실험을 하시게 되면 선생님들께서 선생님들의 샘플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구축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의 경우에 우리는 샘플
샘플도 많고 그리고 공동 장비 형식으로 장비를 운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프레스테이션하고 디지털 어널라이저가 이제 분리가 되어져 있는 맥스 시스템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하루에 최대 48개 샘플까지 선생님께서 핸들링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장비를 셋업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선생님께서 하루에 핸들링 하시려고 하는 샘플 개수에 맞춰가지고 시스템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후에 나는 단순히 리서치에 머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진단까지 염두에 두고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플렉스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시게 되면 리서치 플러스 진단까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지금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장비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각각의 장비에서 구동할 수 있는 뭐 샘플 개수라든지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요거를 확인을 하시고 장비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중복이 되는 건데요. 나노스틱 엔카운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싱글 튜브에서 최대 800개 유전자까지 동시에 멀티플렉싱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지노믹 DNA를 이용해서는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 그리고 스닙 어세이드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RNA를 가지고 실험을 하실 때는 메신저 RNA, 마이크로 RNA, 퓨전진 그리고 논코딩 RNA에 대한 어세이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선생님께서 특정한 셀이라든지 혹은 티슈상에서 특정한 프로테인에 대한 발현량을 정량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프로테인 어세이도 이 엔카운터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엔카운터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참조를 하시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필요로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히 상담을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엔카운터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연구들을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서포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질문은 채팅창 통해서도 하실 수 있고 선생님들 음소거 하시고 나서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질문들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우선 저희가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샘플 타입에서 3D 컬처된 세포인데 포르말린 픽스드된 샘플도 분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셨는데요. 제가 3D 컬처를 잘 알지는 못하는데요. 선생님께서 그 안에서 RNA만 익스트랙션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시면 실험하시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선생님들처럼 포르말린 픽스드된 샘플은 아니고요. 3D 컬처를 하셨던 분은 계세요. 그래서 거기서 셀을 저희한테 이제 떼어내신 다음에 셀 라이세트 상태로 저희한테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샘플을 가지고 저희가 실험을 하고 결과를 전달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실험을 진행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포르말린이 픽스드된 상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셀을 거기서 잘 떼내어 주시거나 혹은 RNA를 익스트랙션 해 주신다라고 하면 실험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50나노그램의 RNA라고 했는데 1나노그램 per 마이크로리터, 50 마이크로리터 준비하고 분석 의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50나노그램의 토탈 RNA를 가지고 실험을 할 때는 볼륨이 5에서 8 마이크로리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기본적으로 RNA 샘플을 가지고 실험을 하실 때 50나노그램의 토탈 RNA를 가지고 실험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마이크로리터당 10나노그램 정도가 되게끔 RNA 샘플을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신 샘플을 가지고 다시 정량을 하고 또 RNA 퀄리티를 다시 한번 체킹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험들을 진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우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RNA 농도로는 되게 저농도이면서 볼륨은 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5 마이크로리터 안에 50나노그램의 토탈 RNA가 포함될 수 있게끔 샘플을 저희한테 제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대학교 선생님께서 10년 정도 시간이 오래 경과된 FFP 샘플로 실험하는 것도 문제가 없는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실제 선생님, 저희가 10년이 지난 샘플을 가지고도 실험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저희가 10년이 됐는지 1년이 됐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저희가 실제 FFP 티슈에서 RNA를 익스트랙션 한 다음에 저희가 RNA 퀄리티를 한번 체킹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1년이 그러니까 맞는지 만든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샘플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이 프래그멘테이션이 되어져 있는 그런 FFP 티슈도 있고요. 만든 지 10년이 넘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1년 된 FFP 티슈보다 퀄리티가 좋은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선생님들께서 RNA를 익스트랙션해서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익스트랙션 된 RNA를 퀄리티를 한 번 더 체킹을 하고요. 만약에 퀄리티가 되게 좋지 않아서 메이저 픽이 한 200에서 500bp 정도 되는 픽으로만 RNA가 이제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인풋되는 어마운트를 늘려서 실험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FP 티슈를 만들어서 경과된 시간이 중요하다기보다 거기서 추출된 RNA 퀄리티가 어떤지가 사실은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RNA 샘플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RNA 퀄리티를 체킹을 하고 그리고 이 정도의 RNA 퀄리티일 때는 어느 정도의 RNA 양으로 실험을 진행하면 되겠다라고 선생님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디스커션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실험이 진행할 수 있을지 아니면 실험을 진행하지 못할지를 저희가 결과를 선생님께서 전달을 드리는데 퀄리티가 아주 좋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한 메이저 픽이 200에서 한 300 베이스 페어 정도로 그 RNA 픽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 1마이크로그램의 토탈 RNA를 이용을 해서 실험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실험을 했을 때도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선생님.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RNA 샘플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번 체킹을 해보고 다시 한번 선생님하고 디스커션을 진행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노스트림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때 p-value 값과 같은 통계 수치는 고려하지 않고 폴드 차인지만 고려하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실험을 하게 되면 실제 각각 이제 그룹을 나눠서 실험을 하실 경우 그래서 그룹당 2개 샘플 이상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p-value 값을 도출을 하게 돼 있거든요. 엔카운터 엔솔브 소프트웨어에서.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p-value를 0.05를 잡고 있고요. p-value 값이 0.05 이하이면서 2배 이상 증가하거나 혹은 감소한 유전자를 우선은 저희가 솔팅을 해서 선생님께 그 결과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만약의 경우에 그러니까 그룹당 2개 샘플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p-value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룹당 2개 이상의 샘플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하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p-value 값을 고려한 폴드 체인지 데이터를 선생님들께 다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오늘 이제 이 세미나 들으시고 나서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희 쪽에 이제 메일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설문지에다가 선생님께서 질문이라든지 필요하신 부분들 저희한테 답변해 주시면 제가 또 선생님께 따로 컨택해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선생님 분석을 할 때 엔솔버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만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제공하는 그 로데이터 파일을 이용을 해서 선생님들께서 다른 분석 툴들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나노스팅 같은 경우는 실제 이들이 엔솔버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해주는 이유가 되게 직관적인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서 엔솔버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그 분석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논문을 실을 때 되게 피겨 형태의 다양한 데이터들을 많이 요청을 하시는데 저희는 엔솔버에서만 제공하는 그 데이터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선생님들이 다른 어떤 분석 툴들을 통해서 얻으실 수 있는 데이터는 우선 지금은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발표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저희 쪽에 이메일링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문지에 궁금하신 내용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따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오늘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